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지난주에는 리그 경기가 없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좀 많아서 한 주를 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300분이 넘는 구독자분들께 죄송하다는 인사를 올리면서 세리아 2019-20 시즌 8라운드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라운드 가장 명승부로 꼽았던 경기, 라치오와 아틀란타의 경기는 3대3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아틀란타에게는 큰 악재가 한 개 있었습니다. 팀의 간판 공격수 두반 자파타가 A매치에서 부상을 당해 경기에 뛰지 못하게 된 겁니다. 라치오 역시 작은 악재가 하나 있었는데 경기 시작 전 오른쪽 윙백 라짜리가 고열 증세로 급하게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라치오 팬이라면 두려움에 떨 만한 그 이름 마루시치가 선발 명단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틀란타에는 자파타가 없지만 이 선수 루이스 무리엘이 있었습니다. 라짜리가 빠진 상대 오른쪽을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 뚫는 아틀란타, 공교롭게도 득점 2개를 상대 오른쪽 측면에서 만들어냈습니다. 거기다 고메즈까지 골을 추가하며 전반을 3대0으로 마칩니다. 하지만 후반전 라치오가 기어를 올리며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려 맞서게 되는데요. 임모빌레의 PK골, 호아킨 코레아의 다소 로또성 짙은 골, 그리고 또 한 번 나온 임모빌레의 PK골까지 아탈란타 골리니 골키퍼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됐습니다. 그나저나 앞에서 호아킨 코레아의 골 보셨죠? 얘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다 날려먹는 놈이 또 이런 슛은 넣는단 말입니다. 뭐하는 놈일까요, 이놈은? 넌 도대체 뭐냐? 다음 경기는 나폴리와 헬라스 베로나의 경기입니다. 나폴리가 2대0으로 가볍게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나폴리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나폴리 공격진의 스탯인데요. 공짜로 오버온 요렌테가 리그에서만 3골을 넣는 동안 밀리크는 단 한 골도 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에서 그 고민이 해결됐는데요. 밀리크가 이 경기 멀티골을 기록하며 골 가뭄을 해결했습니다. 나폴리는 현재 많은 선수들이 부상으로 쓰러져 있는데요. 특히 수비 쪽의 부상이 집중된 와중에 챔스에서 까다로운 상대 잘츠부르크를 이긴 것은 참 고무적입니다. 다음 경기, 유벤투스는 볼로냐와의 경기를 2대1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8라운드까지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중 챔피언스리그를 대비해서인지 이번 경기에서는 디발라를 빼고 시작한 유벤투스의 사리 감독이었는데요. 날강두가 자신의 클래스를 입증하는 골을 박아냈습니다. 이후 1대1 상황에서 피아니치가 결승골을 성공시켰는데 볼로냐로서는 골 직전에 파울이 아닐까 의심스러운 장면도 있었습니다. 또 데리으트의 팔에 공이 맞았던 장면이라든지 막판에 골대에 맞은 슈팅과 부폰이 막아낸 장면 등은 충분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주말을 푹 쉰 디발라는 로코모티브 모스크바와의 챔스 경기에서 팀을 승리로 안내했다고 합니다. 요즘 졸라 잘하네요. 다음 경기입니다. 연승이 끊겼던 인테르는 어쩌면 가장 까다로운 상대라고 할 수 있을 사수올로와의 원정 경기에서 4대3으로 승리를 챙겼습니다. 왜 가장 까다로운 상대라는 표현을 썼냐면요. 최근 인테르와 사수올로의 전적 때문인데요. 인테르는 무려 3년 전 사수올로를 1대0으로 이겼던 한 경기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최근 5시즌으로 범위를 넓혀보면 10경기에서 딱 1승만 했던 거죠. 대표적인 인테르 잡는 일진입니다. 거기다 인테르에게는 안 좋은 상황인 것이 최근 좋은 폼이었던 산체스가 국대에서 부상을 당했고 이제는 명실상부한 인테르의 에이스인 센시도 트레이닝 도중 부상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모로 인테르에게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사수올로의 스퀸지 구단주가 별세하고 첫 경기를 치르는 사수올로였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사수올로 선수들의 집중력도 높을 수밖에 없었던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전반 2분 만에 라우타로가 선취골을 집어넣었습니다. 하지만 14분 뒤 베라르디가 동점골을 만들죠. 역시 쉽지 않습니다. 힘들게 가나 싶었는데 루카쿠가 한 골, 루카쿠가 PK도 넣으면서 3대1, 라우타로까지 PK를 밀어넣으면서 4대1까지 벌리는 인테르였습니다. 이상하다. 이렇게 쉬울 리가 없는데. 여기까지 굉장히 당황하면서 저는 경기를 봤거든요. 근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주리치치한테 골을 내주면서 4대2가 되고 보가에게 또 골을 내주면서 한 점 차까지 다시 쫓기게 됩니다. 두 골을 내주는 장면이 모두 좋지 않았는데 특히 선수들이 약간은 방심을 했는지 잘 되던 선수 압박이 되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장면이 목격이 되곤 했습니다. 막판에 콘테 감독이 개빡쳐 있는 장면이 보이던데 경기 끝나고 선수들 갈굼 좀 먹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이 선수 칭찬을 좀 해주고 싶어요. 이번 시즌 완벽하게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드리블이 참 좋은 선수인데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움직임도 좋고 수비수를 등지고 이겨내는 힘에 동료에게 밀어주는 패스까지 좋았습니다. 그리고 도르트문트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도 골을 넣었습니다. 요즘 절정의 폼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파리에서 뛰고 있는 어떤 새끼 얼굴이 이젠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여시나 먹어라. 빡키다, 씨발놈아. 다음 칼리아리와 스팔의 경기는 칼리아리가 2대0으로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드디어 나인골란이 제대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나인골란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을 엄청난 중거리 슛골. 골대를 맞긴 했지만 역시 엄청난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지금 가장 인텔에 필요한 유형의 선수가 나인골란 같은 미드필더인데 제발 멘탈 꽉 잡고 콘테한테 인정받으면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베시노, 갈리아르디니 이 구데기 같은 놈들 좀 그만 보게 말입니다. 예, 그리고 삼프도리아와 로마의 경기는 0대0 무승부로 막을 내렸는데요. 참 운명 같은 경기였죠. 라니에리가 삼프도리아에 부임한 후 갖는 첫 경기가 공교롭게도 전 소속팀 로마와의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전현직 감독이 맞붙는 경기가 성사된 것입니다. 그나저나 경기 얘기 말고 오늘은 다른 얘기를 좀 해봐야겠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로마의 부상자가 너무 많다고 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부상자가 또 나왔습니다. 크리스탄테가 경기 시작 7분 만에 부상으로 경기장에서 빠져나간 데 이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부상당한 제코 대신에 선발 출장한 칼리니치까지 부상으로 실려나갑니다. 진짜 이게 말이나 됩니까? 덕분에 광대뼈 부러진 제코가 마스크 쓰고 경기에 뛰어야 했습니다. 이러니 못 이겼다고 욕이나 할 수 있겠냐고요.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크리스탄테는 내전근이 찢어지는 부상으로 석 달 결장 예상, 칼리니치는 종아리뼈 골절로 약 2달간 경기에 못 뜁니다. 이 와중에 현재 소속팀이 없는 잭 로드웰이 로마에서 메디컬 테스트를 받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쩌겠습니까? 당장 쓸 미드필더가 없는데. 이 와중에 로마는 유로파리그에서도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 판정 운도 지지리도 없습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분명히 스몰링의 얼굴에 공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심판은 주저없이 PK를 선언합니다. 아, 나 참, 어우, 욕나 올라온다. 에라이 씨발, 로마 화이팅! 다음 경기인 우디네세와 토리노의 경기는 우디네세 1대0 승리입니다. 토리노 수비수들의 노답 같은 수비가 경기를 다 망쳐놨는데요. 자, 이 장면을 좀 봅시다. 여기서 이 수비 두 놈들은 둘 다 동시에 튀어나가기에 바쁘고요. 여기 두 놈들은 아무도 자신 주변의 공격수를 마킹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쉽게 골을 내줄 뻔하는 거죠. 실점 장면도 기가 막힌데요. 도대체 이 수비 두 놈들은 왜 튀어나가는 걸까요? 제보 받습니다. 결국 아무 방해 없이 골이 나왔습니다. 다음 경기 파르마는 제노아를 5대1로 관광버스를 태워보냈습니다. 코르넬리우스가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팀을 이끌었던 경기였는데요. 거기다 2000년생 클루셉스키는 한 골에 도움 2개를 기록했습니다. 클루셉스키는 벌써 2골, 어시스트 5개를 기록 중인데 참으로 주목되는 신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코르넬리우스, 쿨루셉스키 모두 아탈란타에서 임대해온 자원들입니다. 역시 킹탈란타는 임대 선수들도 개쩌는군요. 감독을 바꾼 밀란은 승격팀 레체도 못 이기고 2대2로 비기고 말았습니다. 차라놀루가 경기력 세타골을 멋지게 터뜨리고 피용택이 드디어 필드골을 넣었는데도 못 이겼습니다. 그래도 밀란 경기력은 꽤 좋았다는데 위안을 삼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를 다시 확인해보죠. 이번 라운드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브레시아와 피오렌티나의 경기는 0대0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슈팅 숫자가 13개 대 3개로 피오렌티나가 압도했던 경기였는데요. 키퍼가 미친듯이 막아버리면 어쩔 수 없죠. 이런 날도 있는 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키에사 리베리 이 조합이 참 훌륭하긴 한데 이런 경기에서는 뚝배기를 맞춰줄 수 있는 공격수가 한 명쯤 있었으면 어땠을까 너무 아쉬웠습니다. 후보로 나오는 게 보아탱이니까요. 예, 세리아 2019-20 시즌 8라운드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조금 일이 많아서 본의 아니게 업로드까지 늦고 말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9라운드 리뷰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